네, 요즘 40, 50대 이상의 중년이요. 허리 펼 일이 없는 세대라고도 칭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이 점점 많고 힘들다 보니까 허리 펼 시간 없죠. 은퇴 후에는 또 허리 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 육아에 뛰어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찾는 중년 이상의 분들의 40% 이상이 손자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척추 질환은 거의 수술이다라는 이런 공식 때문에요. 파스 한 장으로 겨우겨우 견디다가 무작정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허리 통증이야말로 진단에 따른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증상에 맞는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방법, 오늘 그 눈을 키워보겠습니다. 분주한 아침이 밝았다. 병원 내 여럿과 의료진이 모인 열띤 회의 시간.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지팡이 짚고 걸어오셨더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는 요통. 가벼운 통증으로 여겨 질환을 방치할 경우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내 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 환자 개인별 치료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각과의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증상 자체가 이렇게 레그 페인까지 같이 있었어. 그러면 뉴로라이시스 더하기 이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낫고 저스트 백페인만 6,7 해가지고 의심이 덜 되는 데를 불러서 효과가 크면은 플러스. 플러스. 영양실현 데를 해서 고들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네. 그게 낫겠는데. 그렇지. 요통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 박찬웅 병원장이 척추 통증의 올바른 치료법을 안내한다. 수술 환자 케이스부터 최신 학술 동향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토의가 이뤄지고 예, 오늘 그 컨퍼런스 순서는 우리가 오늘 그 수술을 진행할 환자분들을 수술 부위하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 그다음에 어제 수술했는 환자 중에 또 어제 입원했는 환자 중에 문제 있는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전국 화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병원 컨퍼런스와는 달리 다소 색다른 광경이 눈에 띈다. 전국 병원 체내 의료진 약 150명이 참여한 영상회의가 한창. 실시간으로 환자 증례를 토의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학회 연구 현황과 화제 전화를 공유하는 자리. 보다 폭넓은 정보를 교환하고 동시에 다자간 협의가 가능해 치료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것은 환자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예, 전국 우리 그 9개 병원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이렇게 그 타 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 우리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에서도 그거를 거울 삼아 훨씬 더 환자한테 좋은 의료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하루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일로 시작해 끝이 난다는 말이 있듯 환자의 건강을 매시간 확인하는 것이 필수. 수술 경과와 현재 몸 상태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 환자의 사소한 부분도 놓칠 수 없다. 박지연님, 솔사이티스. 만지면 아파요. 지금 이게 더 아파? 이쪽에도 아프고요. 응. 이쪽에도 터질같이 아프고. 여기 하고 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도. 그간 지연 씨를 괴롭힌 극심한 다리 통증, 시술 후 꾸준한 경과 관찰이 진행 중이다. 빼자고 했는데. 예,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수술을 했는데도 안 나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수술 후에 또 후유증이 생기지 않나 그게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은 의사들도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해서 항상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협진을 해서 그 바른 부위가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해서 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도록 환자들 걱정하시는 것을 제일 많이 줄이도록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습관 교정으로 질환 부위를 단련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 꾸준한 운동은 약해진 근육을 단련시키고 수술 전후 환자의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근력 강화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병증의 재발 가능성과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운동 치료는 척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 요소를 정확히 찾아내 환자별 맞춤 처방에도 활용성이 높다. 아니요, 수술 받진 않고요. 이제 허리 디스크랑 뭐 선천성 분리증이 있어가지고 허리 예전부터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거 뭐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했다가 요즘에 이제 이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운동해서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까 많이 좀 의심했었는데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수술도 잘 됐지만 또 운동으로 해가지고 허리 근력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 치료는 여러 가지 신체 근육군들을 서로 상호의존적이고 협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근육을 재조정해서 다양하게 근육을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습관과 생활의 변화로 각종 통증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따를 때 비로소 건강의 길이 보인다. 네, 이곳저곳에서 봄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봄이 되면요,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겨우내 움츠리고 있었던 몸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 통증도 같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통증 없이 봄을 맞이하는 방법 네.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찬홍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허리 하면요, 많은 분들 그러십니다. 웬만하면 그냥 버텨, 수술하면 안 돼. 휠체어 앉을 때까지는 버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버티다 병원 가면은 이제는 수술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아예 놓쳐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게 병원에 왜 늦게 오는 걸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사진 찍으니까 뭐 심하니까 혹시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찾고 싶어서 못 오신 분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안타깝죠. 오셔가지고 조기에 검사 받으면 수술까지도 안 가고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와서 보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신경의 변성까지 와서 수술해도 결과가 계속 안 좋은 경우가 남아 있는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조기에 검사 받고 치료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통증을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인데 네. 허리 통증이나 척추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내가 예외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 방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연령대별로 보면요, 앉아있는 시간 많은 10대들은 척추 측만증이 또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스마트 세대 20, 30대 목 디스크, 그렇죠? 그리고 노화가 찾아오는 40, 50대 넘어가면서 척추관 협착증 네. 이런 질환들이 흔히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의 전 연령에 대해서 국민 질환이라고도 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전문가의 선택, 척추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잘 낫지 않는 두통, 척추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네, 어떻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간혹 이렇게 머리가 아프셔서 계속 몇 년 동안 약 드시고 해도 계속 안 나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편두통인 줄 알고 네. 심한 경우는 이렇게 눈뿌리까지 아프신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그게 되게 목에서 오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특히 2번, 3번, 3번, 4번에 디스크가 생기면 그 신경이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거의 동반되는 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미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음주 척추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이 술하고 척추하고도 문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술은 뭐 이렇게 한두 잔은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우리 심폐 기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네. 특히 그 우리가 술자리 가면 뭐 우리나라 한국엔 되게 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리에서 오래 앉아 계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게 앉아 계시다가 나중 되면 흐트러지고 네. 그런 자세를 계속 하시겠다 보면 허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물로 변해야 되는데 네. 그 물로 변할 때 변화시키는 효소가 있습니다. 네. 이런 효소들을 거기에 다 쓰면 실제로 우리에 필요한 근육이나 인대에 필요한 영양분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약해지니까 음주는 당연히 허리에 나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윗몸 일으키기 같은 허리 강화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거는 세모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게 그 일단은 그 과거에는 허리 아프면 무조건 2주간 보존요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대 메고 그냥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나온 논문에는 2, 3일 정도 아주 급성기에만 급성기에만 누워 계시고 네. 나머지부터는 운동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게 아마 혈액순환을 훨씬 더 좋게 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아, 척추 통증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정도가 평생에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하는데요. 극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목, 그죠? 예, 척추 통증을 이토록 많이 호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다리고 이게 우리 몸의 척추입니다. 네. 척추는 경추가 7개, 형추가 12개, 요추가 5개, 꼬리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S자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우측 그림 보면 빨간 쪽으로 표시를 해뒀죠. 네. 여기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되거나 많이 쓰거나 잘못 쓰면 이 부분에 특히 하중이 많이 걸려서 네. 이렇게 휘지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휘지면 이 척추 디스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가 이렇게 지금 흘러나와서 여기 신경이 이렇게 눌려지면 한쪽 다리가 아파지는 이런 통증이 생기고 아,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척추뼈, 물렁뼈, 뼈, 물렁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신경이고 옆에서 본 모양인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밀려져 있죠. 이게 이제 그 전이증이라 하는데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고 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바른 자세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무거운 것들 쌀가마에 들 때 이렇게 바른 자세를 안 하니까 이 뼈가 이렇게 밀려지는 경우.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이렇게 그 퇴행성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뒤에 관절에 여기 신경 나오는 구멍인데 구멍도 좁아지고 디스크의 변성도 생기고 네. 이런 경우는 수술해도 예후가 별로 안 좋은 아.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원인은 그 선천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자세를 안 좋은 자세를 했거나 많이 쓰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저렇게 네. 심각해지면 수술 후에 예후도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허리가 아플 때 뭐 뜨뜻한 찜질을 한다든가 목욕을 하거나 푹 쉬거나 하면 또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또 쉬면 낫겠지 뭐 이렇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 뭐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 병원을 꼭 가봐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이렇게 평소에 네. 이 정도 아프면 이제 이 정도 아프다, 2, 3일 정도 아프다가 괜찮아야 되는데 네. 계속 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 들다가 삐끗하셨지 않습니까? 대개 열흘 정도 안에는 다 낫습니다. 그게 오래 가면. 그런데 그 열흘 안에 안 좋아지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가서 그게 원인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물건 들은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다 그냥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픈가 자꾸 그게 반복적으로 뭐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통증이 생겼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흘 이상 지났지만 6주 이상 약 먹고 이렇게 해도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 척추 질환 그러면 이제 디스크 앞서 설명도 나왔습니다. 디스크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이나 허리 있죠? 예, 이쪽의 질환이 그 원인이 그토록 다양하게 또 이렇게 조사되고 있다는데 저희도 좀 같이 알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아는 허리 디스크, 이건 이제 원래는 잘못된 표현이고 네. 이게
주간반 탈출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자세인 경우에 이게 이제 MRI 사진인데 네. 이게 이제 뼈 여기 물렁뼈, 뼈 물렁뼈고 여기 4번, 5번 사이 보면 여기 물렁뼈를 하얗게 이렇게 보여 정상입니다. 네. 여기 뭐 새카맣게 여기 신경이고 크게 네. 내려온 신경이고 여기 눌려지죠. 네. 요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려지니까 아. 이게 탈출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튀어나왔는 이건 단면으로 본 건데 이게 물렁뼈, 여기 신경이고 여기 눌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이제 흔하게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리가 아프다, 나는 허리가 아프다 이야기하시는 분, 이거는 요 튀어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다리만 아플 수 있고 중간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 계시거든요. 요 그림처럼. 네. 그러면 허리, 다리가 같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이게는 대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생깁니다. 무거운 물건 들 때, 또 청소 잘못할 때, 우리 청소기 자세가 참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게 할 때 탈출증이 잘 생기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프거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 때는 실은 이 질환이 별로 안 흔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은. 네. 그 협착이라는 말을 자꾸 그 진료하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수도관으로 치면 이 관이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짐 증이 이렇게 협착증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증상이 못 걸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싱크대에 서지도 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싱크대 하면 이렇게 팔을 짚어야 되고 그다음 한정거장 절대로 못 걸어가는 여기 간헐성 파행이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고 이게 심하다 보면은 내 발에 끔이 붙어서 신발이 벗겨진지 안 벗겨진지도 모르고 모래 위를 걷는 듯하고 그다음에 신경이 더 변성이 오면은 시리고 저리고 여름에도 양말 신고 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요새 굉장히 흔하고 오히려 디스크보다 더 흔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들이 많이 요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전방전이증인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이제 그 MRI 사진인데 뼈를 옆에서 본 사진, 이 뼈고 여기 이제 물렁뼈, 뼈 물렁뼈인데 여기 네. 보시면 이 뼈가 뒤로 밀려졌죠 이렇게. 네네. 예. 이거도 보면 이제 그 일반 엑스레이 사진인데 뼈가 이렇게 오다 이 뼈가 뒤로 이렇게 밀려졌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대개 몇 살 때 오시는가 하면 50대에서 60대 사이에 내가 멀쩡했는데 허리가 갑자기 오다 아프다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척추 전방전이증. 이런 분들이 전형의 특징이 1년에 몇 번씩 심하게 아프니까 그냥 약 먹고 견디고 약 먹고 견디고 병원을 시기를 늦춰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난 뒤에 허리가 많이 아프고 네. 저녁에 특히 이런 분들이 되게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 병을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인데 뭐 이제 내장증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여기가 아까 여기 물렁뼈죠. 이 물렁뼈 여기 하얀 거 여기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데 하얀 거 하나 보이죠. 네. 예. 요 옆에서 보면 요럴 겁니다. 요렇게. 요거는 디스크 찢어진 겁니다. 예. 주간반 탈출증은 아까 탈출된 걸 했죠. 네. 이거는 이렇게 물렁뼈가 찢어진 거고 탈출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전형적인 증상이 우리가 예를 회식하러 가거나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그냥 네. 일반 의자 말고는 못 앉아 있어. 5분 이상. 제가 이 5분 이상 적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1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도저히 뭐 앉자마자 일어서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게 옛날에는 이걸 병을 못 찾아냈어요. 이게 병을 일으킨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되게 많고 간혹 여기 보시면 다리로 내려간 통증도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연관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그 정상적인 MRI 사진입니다. 신경이 눌려지는 것도 전혀 없고 병원 가서 사진 찍으니까 너 꾀병이다. 그러니까 너 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병명이 척추 주간 관절증인데 여기 제가 적은 MRCT 모든 검사에서 정상입니다. 네. 근데 요분 아픈 건 어딘가 하면 여기가 이제 모양인데 여기가 관절입니다. 이렇게 척추에도 다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에도 관절이고 손목도 관절이지만 관절이 연결돼 있어서 요 관절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관절돼 있는데 한쪽이 15% 일을 합니다. 합치면 30% 일을 해야 되고 디스크가 70% 일하는데 얘가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얘가. 그러니까 그 자세가 잘못됐거나 많이 쓰거나 하면 얘가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검사 정상인데 이렇게 아픈 거죠. 특히 아침에 되게 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굽어서 펴지를 못하는 거죠. 침대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번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양치질 중에 뒤로 헹굴 때 이렇게 물 오르륵 할 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아픕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목 증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척추하는 의사지만 간혹 어깨가 고장이 났는데 목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목이 고장이 났는데 어깨 수술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걸 아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가 목은
목부터 이렇게 특히 요 견갑골 사이에 많이 아파지고 그다음에 양쪽 팔로 이렇게 아파지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거나 목 디스크 때문에 저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MRI 검사 앞서서도 뭐 한 종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MRI, CT 전혀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계속 오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통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벗어난 소견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네. MR상에서 그 엄청나게 크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무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수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꾸 사진을 믿고 사진을 믿고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사진은 그냥 참고 자료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증상입니다. 그게 많이 튀어나와도 하나도 안 하실 분들은 전혀 수술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튀어나왔지만 통증이 심하면 이거는 뭐 수술해야 되죠. 우리가 솔직히 이제 의사들은 이제 콩알 디스크라고 하는데 아주 조그만 디스크. 우리 신발에 돌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신발 벗어서 이렇게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신발에 그 키높이를 이렇게 넣으면 전혀 상관없이 신고 다니잖아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또 비유가 되나요? 비록 MRI나 CT로 이상 소견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통증을 괜찮으면? 느끼지 않는다면은 직접적인 굳이? 치료로 이어지지는 네.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고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할 없다. 필요가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엔 요즘은 또 근데 치료법이 참 좋아져서 네.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요새 이제 그 알파고 이야기가 나오고 의료에도 이제 알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증상을 어떤 이제 대입하면 니는 수술, 니는 비수술 이렇게 이제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사람 바둑은 뭐 그렇게 우리로 봐서는 이제 별로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사람은 정말 복잡한 거고 우리 손금처럼 복잡한데 그게 수술 비수술 의사들도 헷갈려 하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은 MRI나 CT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합니다. 정상으로. 내가 아프면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아까 했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수술했을까요? 이분이 수술했을까요? 이분은 정말 많이 튀어나와서 이게 신경이거든요. 이렇게 네. 예, 신경이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물렁뼈입니다. 물렁뼈 신경을 눌러서 신경의 거의 3분의 1을 누르고 있죠. 네. 이분도 여기서 보면 거의 남아 있는 거, 요거 반달처럼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안 해요. 왜냐 통증이 별로 없었어. 예. 이분은 그냥 물리치료하거나 약 먹으면 충분히 좋아지시는 분입니다. 근데 요분은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를 봐서 이제 콩알 디스크거든요. 특히 단면에 보면 신경의 90%가 다 보입니다. 한 거의 90%가 네. 전혀 안 눌려지는 보이고 이걸 사진을 가면은 수술할 필요 없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되게 너무 아파서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할래 비수술할래 뭐 그냥 할래는 내 사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증상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프시면 일본 병원에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못 오시는 이유가 수술을 하려고 할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프시면 우리가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그 2주 동안 누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안정 안에 일상생활은 다 하라. 다 하고 그다음에 약 먹어보고 물리치료해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중재적 치료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수술 안 하고도 다 좋아질 수 있고 물론 이제 수술해야 될 경우는 이제 수술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단계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척추하는 세계 학회에서도 요 단계적 치료를 꼭 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단계적 치료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간혹 와서 그러면 처음부터 수술하라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술 안 하고 자기 조직은 보존시켜주고 싶은 게 의사들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단계적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게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단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결국에 수술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한테 처음부터 네 수술하라고 하려고 욕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의사도 참 어렵다 이렇게. 네. 척추의 이상 신호는 종아리, 어깨 등 우리 몸 곳곳에서 발생한다. 50대 박혜순 씨 역시 척추 질환의 전조 증상을 몸소 경험했다. 그 왼다리 아프신 게 여기 보면 그때 이야기했듯이 이제 여기 요 디스크 얘가 문제가 있어서 아프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여기 MRI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통증으로만 여겼던 증상들. 그러나 지속적인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종아리와 발까지 내려와 그녀를 괴롭혔다. 사진상에 보이는 거고 여기 신경이거든요. 노란 게. 노란 신경인데 여기 이렇게 눌려지니까 왼쪽 다리가 이제 아파지는 거거든요. 요 디스크 여기 눌려져서. 지금은 그때 튀어나온 것도 있고 요 디스크가 이렇게 눌려져서 이게 퇴행성 디스크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 노화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밀려나온 디스크는 척추 주위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 및 부종을 일으킨다. 그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그 이제 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세계적 가이드라인도 이제 그 보존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한 4에서 6주 동안에 약 먹고 물리치료 해도 통증이 안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비수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 근력 저하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그 항문 관략근에 문제가 되거나 안 그러면 한쪽 다리가 약간 근력에 저하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술 못지않은 그 성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꼭 비수술적, 수술적 이렇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 환자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부터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이 발부터 이렇게 막 저려가지고 정말로 누우면 아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 뭐 허리 수술하려고 이 병원에 왔는데 그 또 원장님께서 막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그래가 막 시술을 해도 될까 말까 좀 자질을 했어야 하다가 그래서 막 큰맘 먹고 시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시술하고 나오니까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통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피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은 병변 부위에 관을 삽입해 그 안으로 내시경을 넣는 시술로 정상 디스크는 보존하고 손상된 신경과 디스크만 레이저로 제거한다. 이 때문에 작은 병변까지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고 정확성과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소 마취를 통해 치료나 회복에 드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병변이 여러 구간에 발생했거나 협착에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술 후 한 달이 흐른 지금 혜수 씨의 상태는 어떨까? 시술 받기 전에는 진짜 똑바로를 잘 못 누웠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다리도 이쪽에 저리니까 항상 이쪽으로 옆으로 눕고 똑바로 누우려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랬는데 시술 받고 나니까 그런 게 통증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고 뭐 걷기를 해도 뭐 전혀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된 요즘 혜수 씨는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한 걸음씩 실천하고 있다. 뭐 그냥 인상 써질 일이 없고 참 하루가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모든 가사일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가사일 해도 지금 뭐 아무 지장이 없고 하니까 참 좋아요. 네, 척추 질환 중에서도 감별이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목하고 어깨라고 하는데요. 목 질환하고 어깨 질환을 자꾸 이렇게 오인하기도 한다는데 원장님께서 이 두 질환의 차이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차이점이. 쉽습니다. 예.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는 팔을 들면 안 아파집니다. 반대로 어깨 질환은 팔을 들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자면요. 목 디스크 환자는 팔을 들면 안 아파집니다. 반대로 어깨 질환 환자는 팔을 들면 아픕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 원리들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가 하면 팔을 들면 경추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사이즈가 좀 많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팔을 들면 구멍이 넓어져서 신경이 안 눌려지니까 안 아파지고, 요게 경관절이지 않습니까? 어깨 관절이. 요건 들면은 이게 관절 사이로 인대가 다 이렇게 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파서 이렇게 하죠. 팔 뒤로도 못 돌리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못 드는 걸 충돌 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다가 더 많이 더 올라가면 안 아파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거기 충돌 중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하고 목 디스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감별할 수 있다. 아주 쉽죠. 1초만 하면 되니까. 그렇네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는 여쭤볼게요. 보통 네. 그 주사 치료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주사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네. 이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사 치료를 일단 말씀드리면 네. 대개 뭐 통증 주사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흔히 이제 통증 의학과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그 재활학과 가면은 통증 주사를 넣죠. 네. 근데 그게 대개 이제 뼈주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자꾸 맞아도 되나? 자꾸 맞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언제까지 맞아야 되노? 미국 가이드라인은 1년에 그 6번까지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첫 주사에서 효과가 없으면 다음 치료 단계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원인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조간판 탈출증,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증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하는 그 주사에 들어간 약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줄 한 약으로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약도 다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치료 효과가 없으면 뭐 잘 아시죠?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 그다음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그 내시경 레이저술, 그다음에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주사 치료를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신경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약물을 투입하는 주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 디스크를 없애거나 이렇게 주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염증만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여기다 주사 치료를 하면 이게 들어가는 줄 알고 계세요. 이거는 주사 치료에서 통증이 없어지면 대개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튀어나온 분들의 한 그 80~90%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요걸 그러니까 없애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해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사 치료가 모두 같은 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요걸로 상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신경 주사 방법의 주사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뼈 주사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뼈 주사를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급성기 예를 들어서 물건 들다가 삐어서 오는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뼈 주사 약을 사용하지만 나머지 협착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약을 사용을 합니다. 네. 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앞서 그 주사로 그 염증 부위에 염증을 삭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염증의 재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감기 재발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기도 염증에 일어나서 재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꾸 거기가 스칠리거나 하면은 나중에 염증이 생기듯이 이제 생기는데 한번 치료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그냥 방심하지 말고 허리가 한번 아픈 분들은 꾸준하게 내 그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그 허리에 항상 그 조심을 하시는 게 그런 그 재발이 잘 안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또 기존의 이런 치료법들을 더 보완하기 위한 최신 치료법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나왔는 것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아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참 과거에는 주사 치료만 했었습니다. 그다음 주사 치료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수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단계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신경이 여기 이제 흰게 신경인데 네. 이렇게 눌려져서 이게 좀 통증이 생기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이게 요 신경을 이렇게 다 저걸로 보는 저 사진인데 다발로 보는 그 신경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끊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 수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꼬리뼈 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그 튀어나오는 디스크 부위에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협착된 부위에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요걸 보시면 요렇게 이제 요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네. 요 부위를 지금 이제 약물을 투입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요 사진을 보면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공 협착증입니다. 우리가 협착증이 한 군데만 생긴 줄 알지만 중심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나가는 구멍에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요 분은 주간공에 협착증이 생겼는데 요 새까만 게 이제 조영제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신경이 잘 열렸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시술해서 이렇게 옆을 뚫습니다. 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약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이런 경우는 주로 우리가 협착증 환자들한테 주로 이용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풍선을 이용한 이렇게 우리가 그 심장에 관상동맥 막힘에 풍선으로 이렇게 넓히듯이 요것도 신경 나오는 구멍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옆에서 여기 척추뼈고 여기 디스크고 노란 게 신경인데 네. 신경이 이렇게 신경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요 자리에 신경 나오는 구멍에 그 이물질이 자꾸 끼입니다. 이게 잘못 섞거나 많이 쓰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풍선 확장초를 해서 여기 풍선을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해서 신경이 그 잘 빠져나오도록 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실제로 시술한 이렇게 사진입니다. 요 일반 이제 사진을 카테타를 요렇게 넣습니다. 넣고 여기 보시면 요거 약간 새까맣게 이렇게 네. 보이시죠? 요 풍선이 이제 부풀려서 그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넓히는 거고 네. 그 넓히고 난 뒤에 보면 이 이제 그 카테타 위로 잘 올라가는 이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목인데 여기가 네. 이제 여기가 머리고 이게 턱, 여기가 등입니다. 네. 등이고 여기 보시면 하얀 게 여기 신경이고 여기 뼈, 이게 그 물렁뼈, 뼈 물렁뼈인데 이분도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에도 이렇게 카테타를 이용해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목신경 성형술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척추 추간 관절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병원에 가서 찍으니까 MR도 정상이고 CT도 정상이고 네네. 이렇게 관절이 고장 났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요 신경에다 직접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이렇게 수술하라고 옛날에 이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그 큰 수술했죠. 여기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다 요새는 비수술로 다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말한 거 있죠. 여기 찢어졌는 거. 네네. 예, 찢어졌는 경우에 요거를 이렇게 그 요새는 플라즈마 감압술을 이용해서 요 찢어진 거를 이렇게 태워 없애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적응증은 요 디스크 내장증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고 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 끝에서 플라즈마가 나옵니다. 플라즈마가 나오면 여기 찢어진 부위를 다 없애고 요 신경도 다 없애고 그렇게 치료해서 하는 방법. 요 디스크 환자한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찢어진 네. 부위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의 없어졌죠. 예, 이렇게 이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뭔가 하면 1번 절개를 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제일 큰 장점은 뭔가 하면은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가 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손상이 됐으면 반 이상을 이렇게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잘라냈는데 네. 과거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아야 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를 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지 않지만 절개를 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정상 조직을 이렇게 그 항상 보존하고 네. 일상생활이 뭐 가능하고 시술 시간이 대개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고 그다음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거고 특히 이제 요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니까 네. 나는 여기에 뭐 스텐트 넣네. 그다음에 뭐 뇌 혈관이 있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은 뭐 전신 마취 수술하기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술들을 하면 충분히 특히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튀어나오는 경우, 내장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주사 치료 안 되면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수술하셨는데 그런 중간 단계가 있어서 수술 안 하고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비수술의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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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같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튀어나온 디스크 내지는 찢어진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레이저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게는 이제 1992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시정했는 방법이고 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내시경 한다는 되게 말하면 이게 내시경 레이저술입니다. 네. 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옛날에는 전신 마취해서 뒤를 절개를 해서 이 디스크를 끄잡아냈지만 지금은 여기 보시면 시술한 장면인데 통 안으로 내시경을 넣고 이쪽으로 레이저를 넣어서 이 디스크를 이렇게 절개하는 그 방법이고 이 방법은 되게 올해도 또 벌써 한 10몇 년 돼서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정립도 많이 돼 있고 네. 아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인데 통 넣는 방법은 똑같지만 이건 디스크 안에 이제 직접 그 레이저를 넣는 게 아니고
그 튀어나오는 부분에만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어서 많이 안 튀어나오고 아프신 분들은 이 방법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그림은 이제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뼈가 있고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통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수술인데 옛날에 꼬리뼈 내시경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2000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 레이저를 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분절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2, 3, 4, 5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3, 4에도 생기고 4, 5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5번, 6번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옆구리 내시경이나 그냥 내시경은 한 분절 이렇게 통을 하나씩 각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꼬리뼈 하나로 들어가서 여러 분절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내시경이 달려 있어서 요 끝 내시경을 보고 요건 실제로 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요게 디스크고 요 디스크를 레이저로 제거를 하면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이제 나온 지는 한 얼마 안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기술이 참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큰 상처 내지 않고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아직까지는 있죠. 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야 하나요? 요 그림이 네. 요게 적어놨는 게 그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4 내지 6주 정도 치료해도 요 치료해도란 말은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안정치료, 그다음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다음에 그 중재적 치료 해도 통증이 조절 안 되는 경우는 특히 밤에도 심한 경우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빠졌다든지 심한 사람은 이렇게 항문 관략근에 이렇게 좀 이상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 소변도 좀 샌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조기에 수술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이고 나는 뭐 다 싫다. 환자가 그 수술을 하면 뭐 근데 이런 경우는 의사가 만약에 수술할 정도가 아니면 실제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로 그런데 뭐 본인은 안 해본 거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보존적 치료를. 그래서 수술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수술 안 하고 충분히 좋아질 또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수술할까 비수술할까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뇌 정상입니다. 뇌 정상이 제일 중요하고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은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수술하시는 게 맞고 수술을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최소 침습을 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지만 정상 조직도 어느 정도가 손상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비수술 치료나 최소 침습을 하면 정상 조직을 거의 99% 이상 보존하기 때문에 그 상처 부위만 고장난 부위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인데 옛날에는 이게 허리 그냥 그 디스크 할 때 막 5cm 막 이렇게 열었지 않습니까? 그 현미경 레이저로 현미경자 들어가는 경우는 되게 1cm도 안 되게 조그맣게 늘고 이런 수술은 되게 진짜 큰 수술입니다. 이렇게 유압술 하는 거는 이렇게 내 몸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박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내 몸에 나사 박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네. 병원에 조기에 오시면 나사 안 받고도 저런 방법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결국 안 되면 이제 나사를 박아야 되니까 이런 방법들도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하든 비수술하든 정확한 진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의사와 환자의 문진, 촉진이 가장 중요하고 과학적 근거는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래도 사진 그다음 피 검사를 해서 그걸 근거를 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떨까요? 수술 후의 이 관리가요. 전체적인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한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제가 봐서는 수술 후의 관리가 거의 뭐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수술 후에 간혹 아프시다 하는 분들 계세요. 수술을 했는데도 왜 더 아프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는 우리가 봐서는 수술
이 잘못된 부위 수술했거나 원인이 약간 좀 과학적 근거에 정확한 병변 부위를 못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술을 덜 했거나 그러니까 수술을 제거를 덜 한 거죠. 제거를 덜 하고 유압을 예를 들어서 한 3마디 정도 유압을 해야 되는데 한 마디만 유압했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했는 부위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앞에 두 개는 의사의 실수죠. 근데 뒤에 거 이제 재발되고 이런 것들은 실은 본인의 그 노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시고 나면 퇴원하시고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아프시다.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날아갈 거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인 사람보다가 더 많이 허리를 써요. 뭐 등산도 가고 무거운 것도 막 쥐고. 그래서 내 몸에 나사가 박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최소 1년 이상은 그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봐서 그게 나사가 내 몸에 내 몸하고 좀 고정이 잘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난 뒤 그 다음에 운동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재발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실 근데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좀 좋은 허리, 좋은 척추를 간직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저도 왼쪽에 디스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네. 저도 수술 안 하고 지금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운동합니다. 저는 이제 걷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실내 자전거도 타는데 그게 이제 요 운동이 뭔가 하면은 그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는 우리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뼈가 이제 철골이고 옆에 시멘트 근육이죠. 그러면 뼈도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육도 튼튼해야 되는데 그 뼈가 튼튼하게 하려면 뭐 칼슘이나 뭐 우유도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려면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걷거나 그 수영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럼 어느 정도가 좋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막 2시간씩 하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되고 자기 나이에 맞게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심박수를 자기가 잴 수 있거든요. 요새는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니까 자기 심박수를 한 120에서 130 정도 올라가는 그 속도가 가장 그 심장에도 좋고 허리에도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당한 표정과 자세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또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원더우먼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흉내만 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2분만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도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허리와 목을 쭉 편 바른 자세가 여러분들의 생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박찬홍 병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